하츠라는 회사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 하츠라는 회사는 주방 기기 제조, 판매 등을 이제 영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레인지 후드, 빌트인 기기, 환기 시스템, 환기 청정기 관련 제품들을 같이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인지 후드 시장에서 동사가 시장 점유율 1위를 또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투자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은 어제 장 마감 기준으로 시가총액 이제 1,325억 원 정도 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1,350원입니다. 10년치 주가 흐름을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건자재 쪽 섹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제 2015년도 건설 건자재 사이클 흐름에 따라서 급등이 나왔었고 이때 이후로 크게 변동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실적의 흐름에 따라서 좀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주요 주주 현황을 보시면은 현재 이 동사는 벽스라는 회사가 이제 46%의 보유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봤더니 2008년도에 이 하츠라는 회사가 벽산으로부터 인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모기업인 이제 벽산 그룹의 어떤 지분 가지고 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아래와 같고요. 그 관련사 이제 그룹사로부터 어느 정도 원자재도 좀 수급을 받는 걸로 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재무 안정성을 확인해 보면은 펀더멘탈이 매우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입금 의존도가 이제 0.17% 정도 되는데 사실상 거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츠라는 회사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주방 가전 사업과 환기 시스템 사업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방 가전 사업 같은 경우에 레인지 후드에서 말씀드렸던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레인지 후드를 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가스, 전기, 쿡탑 그리고 주방 빌트인 기기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제 제품군들이 있는지는 홈페이지에 아무래도 그 후드 시장의 1위 업계답게 약 60여 종의 그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고 중저가부터 고급형 모델까지 전반적으로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이 엘리카라는 이제 브랜드인데요. 이제 세계 그 후드 시장에서 그 넘버 원인 이탈리아의 엘리카라는 브랜드 상품을 이제 직수입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쿡탑 그리고 이 쿡탑과 후드를 이제 세트로 판매하는 어떤 스마트 쿠킹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츠만의 독자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같이 연동을 해서 후드랑 쿡탑이랑 동시에 작동하고 동시에 꺼지고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빌트인 기기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환기 시스템의 경우에는 제품 판매 그리고 환기 시스템을 어떤 그 건축물에 공사를 하면서 얻는 공사 수익이 있겠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환기 청정기 그리고 공기 청정기, 전열 교환기 등이 있고요. 얘네도 이렇게 별도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군들을 같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치라는 회사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후드, 쿡탑 같은 어떤 주방 기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실내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공기 질 관리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그런 회사로 좀 도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들이 어떤 매출 비중을 가지는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좀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안 되고 있고 확인하려고 2021년도 1분기 분기 보고서랑 20년도 사업 보고서를 좀 같이 비교를 했는데 보시면은 후드랑 그 빌트인 기기만 합치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환기 사업부는 현재로서는 조금 정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은 중저가형은 가격대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고급형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마진율이 좋은 어떤 고급형 그런 모델들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가형은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레인지 후드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양분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그 매출 비중에서 이제 주요 후드랑 빌트인도 구분해서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2018년도부터 보면 빌트인 기기 쪽에 어떤 수익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레인지 후드 쪽의 어떤 의존도를 좀 덜어내고 빌트인 쪽으로도 이제 확장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사의 각 시장에서의 입지는 어떤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제 흥미로운 점이 2019년도에 이제 레인지 후드 시장 같은 경우에서 그 2위를 하고 있는 엔텍이라는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텍이 가지고 있던 그 마켓 쉐어를 대부분 이제 동사가 흡수를 한 걸로 보여지고, 레인지 후드 시장에서 절반이 넘는 어떤 특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기 시스템 시장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하츠가 지금 대략적으로 그 시장 점유율 15%로 현재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환기 시스템 쪽에서의 매출이 좀 변동이 커서 좀 더 리서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 동사가 어떤 부분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냐 확인을 해봤더니 3가지 정도로 경쟁 우위 요소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연구 개발 역량이 되게 우수하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후드에서 이제 기능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내려면은 덕트, 그 공기를 빨아들이는 덕트, 팬 모터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석부터 도맡아 하면서 팬 모터 그리고 덕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설계를 최적화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동사의 기술력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풍량 조소음에 대한 어떤 성능이 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그 연구실인데요. 이게 실제 이제 가정 환경을 좀 모사를 해가지고 가정 내 오염원들에 대한 어떤 실험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백데이터가 취득되어 있다. 또 그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경쟁 우위 요소가 바로 디자인 능력입니다. 동사는 이제 별도의 디자인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따라서 그런 후드, 주방 인테리어에서 좀 외관상 큰 부분을 차지하는 후드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 좀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동사는 디자인에도 지금 영향을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경쟁 우위 요소가 다양한 유통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건설사와의 B2B 사업으로 매출을 좀 가져왔었는데, 이제 B2B의 의존을 좀 벗어나서 B2C, B2B2C, B2G 쪽으로 비중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B2B 같은 경우에도 2위 업체가 파산함에 따라서 좀 더 건설사들과 신뢰관계가 좀 두터워졌을 거고, 그리고 건설사들 역시 경쟁 업체가 파산하는 걸 보고 재무 구조가 우량한 좀 기업을 선호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B2C 같은 경우에는 하츠 자체적인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츠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츠 앱을 통해 가지고 AS, 그다음에 기타 제품들을 좀 또 부속품 등을 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 왔고요. B2B2C가 이제 대리점을 통한 판매 채널인데요. 이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기존의 B2B 사업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좀 벗어나서 B2C, B2C 그리고 B2G까지 계속해서 좀 확장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리점을 통한 이제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돼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리점의 경우에 이제 건설사를 통해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마진율이 좋고 현금 흐름에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가 이 대금 회수 조건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래 두 줄 음영 처리한 부분이 그 대금 회수 조건 중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오는 비율입니다.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대리점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3%, 94%가량 그 현금으로 바로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에도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 더 이제 효율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사 조건 또한 좋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리점 조건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B2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정책에 대응해서 어떤 제품이나 공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 중 하나가 환기 설비 설치에 대한 대상이 확대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100세대 이상의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만 환기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이제는 30세대 이상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좀 확대를 한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 그 노인 요양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영화관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환기 설비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실내 공기 질 관련해서 좀 더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 공사 수주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활발하게 내놓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서 동사가 사업을 따냄으로써 매출 어떤 기여에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사가 이제 건자재 푸드를 판매하는 이제 동사의 전방 산업이 건설 산업인데, 이 건설 산업과 이 동사의 어떤 실적 그리고 주가 연관성을 좀 잘 정리해 놓은 게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포트에 있어 가지고 요거를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쪽부터 보시면은 이 하츠의 매출액 성장률은 아파트 입주 증가율과 그 역사적으로 높은 연관관계를 좀 형성해 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주방 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 마감재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입주할 때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대부분 건설사를 통해서 수주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좀 흥미롭게 볼 점이 2019년도부터는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었는데,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는데 하츠의 매출액은 꾸준히 우상향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실수요자를 필두로 한 주거용 부동산 매매 거래량이 폭증을 했고, 이로 인해서 리모델링 그리고 인테리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즉슨 이제 그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또 집에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집 꾸미기 또 트렌드도 있어서 요런 교체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고, 어 이 리서치 자료를 보시면은 리모델링 그리고 인테리어 시장 규모 역시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주가의 흐름은 입주 물량보다는 그것보다 2년 선행하는 분양 물량을 따라 움직이는 경향성을 좀 보여줬는데요. 결국 주가는 선반영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분양 물량은 결국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약 2년 후에 이제 입주 물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그 분양 물량의 전망은 어떤지를 보면은 하치의 주가의 흐름을 또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에서 앞으로의 분양 물량 전망을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예측하기로는 2019년도를 기점으로 분양 물량이 턴어라운드를 했고, 올해에도 견고하게 그 흐름이 이어질 거다. 그래서 2021년에도 분양 물량 증가가 40만 호에서 46만 호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유사한 흐름을 또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5월까지의 주택 인허가 유예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 인허가가 결국 착공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선행 지표로 보통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허가 턴어라운드는 내년에도 결국 착공 확대의 근거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결국은 21년도에 40만 호, 그리고 이런 5월달 누계 기준 인허가 물량이 턴어라운드 하는 거를 봤을 때 22년도에 분양 물량도 최소 감소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치의 수주 잔고를 보면은 그러면 이 건설사로부터 분양 물량을 받아오는 어떤 그런 추이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2016년도부터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2018년도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2019년도, 2020년도까지 계속 증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1분기는 조금 감소를 했지만 이제 2분기 앞으로 그 반기 보고서가 나올 텐데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또 경향성이 좀 보일 것 같네요. 2019년도에 그 경쟁사 2위 업체인 그 엔텍이 파산을 해서 그 수주를 이제 하치가 많이 흡수를 한 부분도 있겠지만, 분양 물량의 증가에 따른 수주 금액 증가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게 민간뿐만 아니라 LH 같은 공공주택공사를 통해서도 수주를 또 받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리모델링 인테리어 쪽 시장 확대에 따라서 그 교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그 19년도부터 턴어라운드를 한 분양 물량이 입주 물량으로 돌아서는 게 올해나 내년부터가 될 텐데, 입주 물량에 대한 어떤 수출액도 반영이 될 거라 외형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좀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1분기 매출액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특별한 계절성은 없지만 1분기 실적이 4개 분기 중에서 제일 낮았던 경우가 제일 많아가지고, 일단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을 좀 진행을 했고요.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영업이익이 좀 들쭉날쭉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그런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는 시장이 과도한 경쟁으로 판매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기사업부 쪽에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광고 선전비로 판관비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해왔다. 그래서 이익률이 좋지 못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 추이를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1%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2019년도부터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은 추이를 볼 수 있고요. 분기별로 보면은 2020년도 3분기부터는 두 자릿수대, 4분기에 살짝 다 떨어졌지만 올해 1분기에 다시 12%까지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1분기 최악의 시점을 보낸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 기사인데요. 그 마케팅 비용이 너무 크게 증가했다라고 해서 지난 이제 판관비의 어떤 상세 항목을 보니까 실제로 진짜 그렇게 증가를 했고 이 부분들이 영업이익률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런 판관비들이 다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 트렌드에 맞게 고급화 전략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급화 모델들의 높은 마진율들이 향후 영업이익률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리점으로 인한 판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PR 밴드를 참고를 하면은 이 노란색이 이제 PR 15배인데요. 하단이 이제 15배라고 볼 수가 있어서 보수적으로 15배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EPS를 976원, 그리고 목표 PER 15배, 목표가를 14,640원으로 두면은 현재가 대비 기대 수익률 약 41% 정도 보수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EPS를 계산했냐? 매출액, 영업이익률, 순이익이 1분기 곱하기 4 한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남은 분기 동안 조금 보수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10%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매출액이 이제 1,300억 중에서 영업이익 130억이 될 거고,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이 그렇게 크게 하락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어느 정도 제외할 거 제외하고 단기 순이익 125억 원 정도 예상을 해서 EPS 976원이 도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14,640원으로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